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법사위가 오전부터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1심에서 이미 중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동안 내놨던 검찰의 회유 조작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 또 증인 채택은 모두 국회의 권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판, 그것도 1심을 거쳐서 2심에 올라와 있는 이 피고인, 그것도 또 1심에서 유죄가 난 피고인을 불러다가 그의 일방적 주장을 듣는 건 결국 국회가 재판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이건 명백한 상권 분립의 위배다. 이런 지적이 여권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어미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요. 오늘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조사 청문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검사 대상 탄핵 소추 조사 청문회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청문회에 불과하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 정작 이 탄핵의 당사자죠, 박상용 검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증인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도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관련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사람, 말씀드린 대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 한 명뿐인 겁니다. 네, 탄핵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요, 해외 연수차 영국에 체류 중이라서 국회 출석 요구서조차 송달받지 못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고요.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 역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가 의결한 증인 참고인 총 34명 가운데 오늘 참석한 핵심 인사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일한 건데요.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 참석 전에 취재진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이야기하겠다며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재차 주장을 했고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에 대해서 진술하실까요? 네네.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 기존에 입장 번복하셨는데 어떤 입장을 못 보는지. 검찰의 진술 강요했다. 그건 이제 압박 강요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켜주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지난 8월 1차 그 검사 탄핵 청문회 때도요, 반윤석열 성향으로 평가받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한 명만 증인으로 참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규명은 없고 여야가 말싸움만 하다 맹탕으로 빈손으로 끝났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상황이 과연 다를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큽니다. 네, 오늘 청문회는 이 검찰이 조사실에서 술자리를 벌이는 등 이전 부지사를 불법으로 회유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지수를 끌어냈다라는 이 민주당 측의 주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이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 등 핵심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서 이 민주당이 원하는 진상 규명이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하니까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이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 보겠다는 속셈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요, 그 박상용 검사를 향해서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 검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강제 구인할 수는 없지만 이미 박 검사를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추후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정감사장에는 세우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법사위 청문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외에 핵심 증인도 탄핵 당사자도 없이 여야의 정쟁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1시간 가까이 의사 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대치 상황을 이어갔는데요. 여당 측에서 시간 낭비 청문회란 비판이 나오니까 야당 쪽에선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여될 수밖에 없다는 여당의 비판엔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느냐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맞받았는데요. 오전 상황 잠시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 조사 청문회를 보고 너무나도 실망감과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발 이런 부끄러운 조사 청문회 지금이라도 이런 발언이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부합니까?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지금 저한테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오늘 출석하지 않은 박성용 검사라든가 반드시 출석을 명하고 출석 안 했을 때는 동행 명령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이 청문회는 그 이화영, 이재명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구체적 공소 사실에 대한 주의 해보지도 않고 이런 청문회를 왜 하냐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굳이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용하고 불필요하다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분이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9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지금 2심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 피고인을 불러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 증인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사실 뭐 거의 들어볼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사의 회유 압박 이 부분을 증언하러 나온 거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남는 쟁점은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의 피고인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우는 건 결국 재판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거냐 재판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입법부가 이런 지금 여당의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느냐 참으로 경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청문회 날짜를 정하면서 당시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을 국회로 끌어온다. 이런 비판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우려가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걸 전제로 어떤 우려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국민이? 국회에서 이제 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네네. 우려가 하나 있다는 점하고 네. 근데 그걸 전제로 하지만 네. 지금 이 이화영 재판의 경우는 지금 이화영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각종 회유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점들은 좀 이 검찰을 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입법부에서는 무슨 어떤 행동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판부가 판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심 재판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지금 어쨌든 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뭐 압박하는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딸들을 불러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검사실에서 뭔가 음식을 먹이면서 뭔가 진술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 재판부에서 판단할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미 1심 재판 전에 다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싸우는 과정인데 2심에서는 또 달리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재판부가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전략을 쓰는 것인데. 부각. 예, 그렇죠. 저게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그런 여론을 민주당이 생각하는 만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네. 저것만 보면은 마치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무슨 정치범으로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다른 독립운동을 하다가 지금 검찰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개인 비리로 들어간 거예요. 법카를 오남용한다든지. 그리고 이화영 씨 재판에서 이화영 씨 변호인이 한 말이 지금도 막 귀를 때리는데, 만약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자기네들의 말 때문에 이화영이 유죄를 받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곤란하고 난감한 입장에 처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재판이 아닌 이화영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이재명 재판인 것처럼 그냥 당의 그 의원들이 거의 벌떼처럼 지금 모여가지고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맹렬히 지금 성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갖고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지금 탄핵하겠다고 지금 압박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했습니까? 거기엔 스토리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낸 공적이 있다라든지 그 쌍방울과 안다든지 그런 스토리 하에서 지금 이화영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는데, 이걸 재판부가 아닌 민주당이 다수인 민주당에 의해서 압박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지, 그리고 법사위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지지도가 더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요 모양인지 그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야당 입장에서 하나만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 패널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 안 해주시던데, 어쨌든 그렇게 떳떳하고 수사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검사가 나와서 반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검찰은 굳이 검사를 내보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차라리 나와서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이런 문제로, 그리고 회유와 압박과 연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마 얘기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는 이 국회의장, 정치의 장에서는 오히려 이화영 같은 사람은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말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굉장히 지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매우 들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